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영상의 시작이 안녕하세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는 그 말을 좀 빼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차 시수업 기억나나요? 2학년 1학기에 공부했던 1cm를 가지고 1cm의 수를 세서 길이를 알아보는 길이 재기를 공부했어요. 이제 2학년 2학기에 가면은요, 길이 재기가 다시 나옵니다. 네, 성취 기준 하나를 같이 쓴 거 기억나죠? 그래서 1cm도 알고 1m도 알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2학기에 사용하는 1m를 가지고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길이의 합과 차까지 가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학생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길이 재기 공부할 거야. 뭐가 궁금해? 라고 제가 질문을 하겠죠. 처음 만났을 때.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 1학기에 길이 재기 공부했잖아요. 1학기 길이 재기와 무엇이 달라요? 이게 제 질문이 아니고요. 학생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이 질문을 하는 학생은 두 가지의 마음이겠죠. 하나는 1학기 때 공부했는데 왜 또 공부해? 공부하기 싫다. 이 마음 하나고요. 1학기에 공부하고 또 배운다고? 또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봐.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마음 하나.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면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첫 번째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교사인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을 대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질문이 길이 재기에 곱셈9구가 쓰일까? 근데 이거 정말 놀랍죠? 만약에 길이를 잰다는 게 측정해서 뭔가 수색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곱셈9구와 연결을 못 시켰겠죠? 근데 이 학생은 길이 재기 공부를 잘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길이 재기에 곱셈9구가 쓰일까?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대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수업 설계를 해봤어요. 이 수업은 제가 2016년도에 했던 수업인데 어제 한 것처럼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해서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어떻게 재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은요, 1m를 도입하기 위해서요, 학생 키를 재는 게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들렸어요. 120cm를 재는데 학생들이 미터 단위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불편할까?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은 아니었어요. 학생들 불편하지 않아. 그냥 쓰면 돼, 센티미터로. 굳이 미터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면 미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긴 길이를 센티미터로 재기하면 어떨까? 그래서요. 학생들 빈 교실 바닥에요. 테이핑을 했어요. 이런 선을. 2m 이상이 되는 선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 이 길이를 재보게 하는데 시중에 파는 이 센티미터자가 아니고요. 저는 길이 재기의 양감, 길이에 대한 양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자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길이 재기 사용할 수 있어요. 마닐라지라고 하죠. 뒤에 보면 모눈이 있어요. 이 모눈에 진한 선 한 칸이 2cm예요. 그럼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나서요. 다양한 길이의 종이자의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활동이요. 얘들아 우리가 길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 센티미터의 개수를 세가지고 자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색깔은 어리막이 되나요?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아요? 연구부장님 테스트. 어리막이 되나요? 네. 얼마쯤 될까요? 오, 정확했어요. 이게 10cm면 이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죠? 얘는 10cm가 2번. 그래서 20cm 샘플 만들었고요. 얘는 10이 더 있죠? 그래서 30cm짜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요. 2학년 학생들 가위질 잘 할 수 있을까? 잘합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비교되나요? 조금 더 길죠? 50cm. 이런 종이자를요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이런 테이핑이 되어 있는 교실로 이동을 해서요. 이런 종이자를 이용해서 길이가 달랐어요. 3m도 있고 4m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모든 친구들과 재보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데 학생들이 10cm의 종이자를 이용해가지고 재요. 가면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옮기고 표시를 하고 옮기고. 그러면 10cm를 이용한 친구들은 우와 힘들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를 사용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50cm를 가지고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센티미터의 합이 나오겠죠? 센티미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길이 재기에서 곱셈 99가 쓰일까? 그러면 선생님은 관찰을 잘해야 돼요. 어떤 팀을 발견하면 이 질문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같은 길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10cm를 10번 사용했네? 그러면 99단을 외우고 왔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을 해서 애들이 100을 알게 되는 거죠. 우와 쓰인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길이가 긴데 센티미터 자를 사용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좀 편리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큰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었대. 1cm가 100개 모이면 수세기를 했으니까 애들이 100cm요. 그런데 100cm의 수가 커지네?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대. 이 100cm를 하나로 보는. 그러면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었대. 그러면 이 1미터에는 1cm가 몇 개 들어있다고? 100개. 그러면 1m에는 10cm는 몇 개 들어있을까? 1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러면 너희들 1m 자 만들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이 한 번 만든 자료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 수업 시간도 계속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종이자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1m 자를 100cm 자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모둠으로 과제를 주고요. 또 하나의 미션을 줄 수 있어요. 여기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앞에 나온 1m 자와 다른 모양의 자여야 돼. 여기서는 다른 모양이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다른 단위의 길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돼. 이걸 하는 이유는요. 양감을 길러주기 위해서고 1m의 속성을 이런 길이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제가 어제 퇴근 전에 만들었거든요. 어떤 자가 나오느냐면요. 머릿속에 그려봤나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연구부장님 생각했어요? 어떻게 만들면 가장 쉽겠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1m 만드세요. 이거 4개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여러 장이 있어요. 딱 한 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50을 2개 만들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요, 이렇게. 마음이 통했죠? 제가 뒤에 접착제포를 뿌렸는데 좀 약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온 팀은요. 이것과 다른 길이를 사용해서 1m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50, 50을 사용하면 안 돼. 어딘가를 바꾸겠죠? 그러면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팀 어떻게 사용했는가 볼게요. (1m가) 될까요? 네. 30, 10, 30, 20, 10. 그런데 애들은 이걸 보고도요,
세보지 않고도 1m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위에 있는 걸 대보니까. 길이를 비교해봤더니 똑같아. 그러면 30, 10, 30, 20, 10이 만나도 1m가 되네? 이런 다양성을 알게 되죠. 그럼 다른 팀은요,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만든 친구들 걸 잘 관찰을 하면서 네, 자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잘 붙으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제 수업 영상을 보고요, 한 학생이 피드백 해줬어요. 영상 속에 선생님이 많이 움직이니까 조금 어지럽다.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보면 어지럽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양한 자료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안 움직여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모둠이면 6가지 유형에 사실은 1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 1m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50cm와 50cm가 만났어요. 3번 1m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면 색깔이 같으면 같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색깔을 줬어요. 그래서 30cm, 30cm, 20cm, 20cm 해서 1m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저는 그때 담임할 때 수학을 이렇게 뭔가 개념을 알게 되면 학습 일기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은섭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일기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학생의 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9살 은섭이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이런 일기를 썼어요. 제 강의 원고에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일에 1m가 뭔지 알아보는 공부를 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나 봐요. 저번에는 1m는 100cm가 한 개 있는 것이다. 저번처럼.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냐면 30cm, 30cm. 여기 있네요. 20cm, 20cm는 100cm이다. 그리고 1m다. 그리고 우리 반에도 1m쯤 되는 게 있는지 재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m를 만들었다. 참 신기했다. 이런 일기가 있으면서요, 그 다음 질문이 마지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 1학기 때 센티미터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2학기 때 지금 미터를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 이 학생의 질문이에요. 공책에 있는 질문. 센티미터와 미터를 더하면 센티미터 미터가 되나? 이런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나? 정말 9살 답죠. 저는 이런 질문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1m의 양감을 길러야 되잖아요. 우리 1학기 때는 내 손톱 하나의 학생들의 넓이가 1cm쯤 돼 라고 1cm의 양감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면 이 1m의 자를 만들었으면 우리 교실에 어느 부분의 길이가 이 1m쯤 될까를 하고 가서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하면은요, 얘들의 머릿속에 1m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활동으로 넘어간 거죠. 은섭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반에도 1m쯤 되는 게 있는지 재보고 찾아봤는데 1m가 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했던 활동이요. 제 강의 연구의 학생들이 칠판 가로의 길이를, 긴 쪽의 길이를 재보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칠판 긴 쪽의 길이가 1m가 이거야. 얼마쯤 될지 너희가 한번 어림하기를 해볼래? 대신 이 자를 가지고 대보면 안 돼. 생각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자를 없애는 거죠. 계속 붙여놓으면 애들이 이걸 보고 재기 때문에 감각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내 몸에 어느 정도가 1m인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해볼게요. 칠판 앞에 와서 이렇게. 이쯤? 이쯤? 애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얼마쯤 되겠다. 1m가 한 3번쯤 들어가겠다.
해서요. 칠판 긴 쪽의 길이를요. 각 모둠별로 이야기를 해서 칠판에 붙여보게 하는 거죠. 어느 모둠이 가장 비슷하게 어림을 했는지. 그러면 대개 나오는 게 1m가 3개여서 3m 하고요. 센티미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cm쯤 되네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모둠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학생들하고 쟀을 때 정말 이게 맞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있는 이 자를, 종이자를 이용하면 정말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붙여볼게요. 확인하는 과정 제가 처음부터 붙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m를 3개만 만들었거든요. 3개가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1m를) 3개 붙였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길이는 1m가 3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1m가 3개니까 3m죠. 3m는 1m가 3개. 어때요? 단위의 수세기. 단위를 수치화한다. 길이 재기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터를 수세기를 한다. 그리고 나면 이 남은 길이는 애들이 어림이 되잖아요. 1m보다는 짧아. 그런데 우리가 50도 받고 30도 받고 20도 받고 10도 봤어요.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은 길이가 얼마쯤 될 거라는 걸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60? 네, 60.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0이니까요. 50이 좀 더 되니까 약 6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길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약 얼마쯤 된다? 3m 60cm쯤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가깝게 된 모둠은 한호성을 지르겠죠. 그래서 얘들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수세기가. 1m가 3개. 그리고 50cm가 하나. 감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는데 그러면 이 단위를 센티미터, 미터라고 써도 되나? 미터, 센티미터라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센티미터하고 미터는 기준이 다르대요. 애들 똑똑하죠? 1m는 1cm가 100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쓸 수 없다. 그래서 3m 60cm처럼 함께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단위가 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는데 이것을 단위 하나만 쓸 수 있을까? 했더니 학생들이 말하더라고요. 3m는요. 1m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100이 3개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100cm가. 그래서 얘는 300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같아서 더할 수 있다. 그래서 360cm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제가 이걸 뗄게요. 성취 기준 제가 설명할 때 단명수, 복명수 나왔는데 학생들이 복명수 하니까 박명수요? 하고 웃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명수와 복명수가 들어있어요. 자, 단은 하나 단자, 복은 겹, 이해하시죠? 그러면 연결되죠? 단위가 하나 있는 것 어디일까요? 360cm. 길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단위를 하나만 쓰면 단명수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3m 60cm. 단위가 2개가 쓰였잖아요. 이렇게 2개 이상이 쓰였을 때는 복명수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단명수와 복명수는 길이에서만 쓰일까요? 우리가 성취 기준 볼 때
넓이의 단위도 있었고요. 부피의 단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이의 단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 단명수와 복명수가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명수와 복명수를 이해를 하고요. 이런 말을 꼭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저는요.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왔는데 좀 전에 100cm는 1m라 그랬잖아요. 100이 되면 100을 묶어서 이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이 되면 묶어서 1로 가는 걸 10진법이라고 해요. 그걸 연결을 지으면 센티미터와 미터의 관계는 100진법을 쓰고 있네.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100cm가 되면 무조건 묶어서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단명수와 복명수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칠판 긴 쪽과 짧은 쪽의 길이의 합은 얼마쯤 될까? 차는 얼마쯤 될까? 이것을 복명수로도 계산을 해보고 단명수로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 칠판의 이제 가로의 길이는 360cm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연구부장님의 길이 감각 보겠습니다. 어리막이 칠판의 세로의 길이는 얼마쯤 될까요? 1m 20cm. 1m 20cm요? 좀 감각이 좀 뛰어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오! 제가 20cm 가져와 볼게요. 어때요? 엄청 정확하죠? 오, 감각 대단합니다. 그러면 1m 20cm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명수하고 복명수로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긴 쪽은 좀 전에 3m 60cm. 짧은 쪽은 1m 20cm.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단명수로 쓰면요. 3m는 100이 3개이기 때문에 360cm. 1m 20cm, 1m는 100cm이기 때문에 160cm. 죄송합니다. 육자가 좋은가 봐요. 120cm. 그러면 합이 구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더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맞춰서 쓰는 이유가 있죠. 십진법처럼 단위를 맞춰서 썼을 때 그 단위의 개수만 더하면 된다. 수색이죠. 1cm가 60개, 20개 더하면 1cm가 80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세기로. 1m가 3개, 1m가 1개, 1m가 몇 개이다? 4개이다. 그래서 4m 80cm가 된다. 그러면 단명수로 가면은요. 여기는 이제 위치적 기술법에 따라서 단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르 자리에 보니까 길이가 1cm 단위는 없네요. 0개. 그 다음에 10cm의 단위가 6개, 여기는 2개. 그래서 10cm짜리 묶음, 좀 전에 파란색이었죠? 초록색이었죠? 6개. 8개. 오, 죄송해요.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봐. 감사해요. 어게티가 될 뻔했어요. 8개. 그 다음에 100cm가 3개, 1개. 그래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4개. 그래서 480cm. 이렇게. 그래서 복명수로도 계산할 수 있고 단명수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를 구한다는 것은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빼기 때문에 차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2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길이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길이를 재는데 우리가 보통 길이를 재서 이 연산에만 포커스를 줄 수 있어요. 길이를 재서 계산을 잘하면 되지.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m를 배웠는데 1m가 얼마쯤 되는지. 그러면 내 안에 1m의 기준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봤을 때 얼마쯤 될 수 있다. 그 양감이 길러지겠죠.
두 번째, 1m를 보는데 방금 만든 것처럼 이렇게 1m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30과 20이. 그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물의 길이가 얼마쯤 되겠다. 여기에 있는 연결큐브 10개를 붙여놓은 것은 30보다는 좀 작네? 20쯤 되나? 이렇게 내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해볼게요. 얼마인가요? 20이네요. 이렇게 해봄으로써 양감이 길러지는 거죠.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하면 정말 수학을 연구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양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험해 본 게 있대요. 마트를 가면서요. 우리가 길이는 더 양감이 있어요. 부장님 맞죠? 그런데 정말 양감이 없는 게 들이에요. 들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PPT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딸하고 이야기할 때 한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다른 그릇에 옮기려고 하는데 넘칠까? 아니면 들어갈까? 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양감이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배가 했던 한 달 동안 하니까 정말 생겼대요. 마트에 가서 둘러봐요. 이렇게. 저 그릇에 들어있는 들이의 양은 20ml. 그리고 가서 딱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슷하게 간 게 한 달 걸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요. 이런 양감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8시간으로 10시간으로 길이도 공부하고 들이도 공부하는 거예요. 어른도 한 달 이상이 걸려서 양감이 길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 길이를 양을 어림해보고 확인해보고 어림하는 도구를 구체물로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을 하면 그런 양감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측정 영역에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수업했던 사례가 길이 재기 영역에 있어서 두 부분만 알아봤거든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대면 강의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측정 영역에 대해서 수업 사례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